바리스타분들도 사실 이걸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지금 이게 머신이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써도 괜찮을지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여러분, 제가 장담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자사 엔지니어들을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요 도면을 사용을 하고, 그 말은 즉슨 엔지니어 분들 교육하고 바리스타 학원 원장님을 교육하는데 우리 옥시님들 교육하겠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딱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번호가 보이죠? 번호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적당히 1번 보이시죠? 1번 보이시고, 뭐 3번이 있긴 한데 2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잠깐만,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지금 이 보시고 있는 도면은 실제 심의 설명서에 같이 들어있는 플럼빙 서킷이라고 하는 도면이에요. 네. 실제 저희 심에 사시면은 도면에 같이 들어있어요. 설명서에. 아, 이 도면이? 네, 이 도면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커피 머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이 이동하고 물이 데워지고 두 개밖에 안 해요. 근데 얘는 물이 이동하고 데워지는 것들을 도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익히셨다. 요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신다. 그럼 내일부터 엔지니어 일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실제 심해의 열교환기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물이 일단 필터를 통과해요. 이 화살표는 물의 흐름입니다. 물이 들어가서 펌프입니다. 이게 로터리 펌프예요. 2번 보시면 지금 펌프 살짝 보이죠? 네네네. 이건 펌프를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화살표가 여기까지 왔죠? 이게 이제 물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게 할지. 일단은 6번을 보시면은 6번은 그냥 물이 아래쪽으로 빠지죠? 일단 무시할게요. 자, 4번 볼게요. 4번은 게이지로 가네. 얘는 수압음이에요. 아, 거기서 수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이지에서 나오는 1바, 2바, 3바, 4바, 5바, 6바는 여기에요. 자, 5번을 통과해 볼게요. 5번을 통과한 애는 두 개로 나눠져서 똑같은 데로 가죠, 지금 구조가. 요런 바람개비처럼 생긴 게 유량계, 플로미터. 그리고 보일러가 있고 관 하나를 통과를 해서 헤드로 가요. 그리고 헤드로 갔던 거는 다시 화살표 보시면은 내려와서 다시 관으로 들어가요. 이게 열교환기죠. 서머사이폰 구조의 히팅 익스체인저가 있는 거예요. 플로우미터는 뭘 해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유량을 측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커피 머신에서 버튼 누르면은 몇 미리 나오고 떨어져라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얘가 계산을 해주고 있어요. 머신으로 버튼 세팅해가지고 30ml만 떨어질 거다.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뭐 60ml 추출할 거다. 이거 세팅해 놓는 거 저 플로우미터 가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어렵나요 지금?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여기까지 어렵나요? 괜찮으시죠? 다시 한번 1번으로 들어가서 펌프를 들어가고요. 여기가 제일 기본이고 이것만 하시면은 모든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이 가능해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진지합니다. 교수님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시험 문제 출제 예정이에요. 물이 들어갑니다. 펌프를 통과하죠. 그 다음에 이 배관들, 물을 분배해주는 배관을 들어가서 5번으로 그대로 나온 다음에 플로우미터를 통과하죠. 열교환기를 통과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이게 솔밸브예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물을 닫아주고 열어주는 밸브에서 순환을 하고 아래쪽 열교환기로 들어가요. 이게 옆에 있는 그룹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정리하자면은 펌프 들어갔다가 분배되는 곳 들어갔다가 플로우미터 들어갔다가 열교환기 들어갔다가 솔밸브를 통과해서 헤드로 나와요. 5개가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딴 거 없어요. 그 3밸브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추출을 하고 잔압이랑 물이랑 이제 남아있는 거 빼주잖아요. 3밸브에서 추출 끝났을 때? 그건 어디로 빠져요? 그거는 지금 여기 아래쪽 요 그림으로 보이고 있죠. 요렇게 해서 이게 이 아래쪽 요 볼같이 생긴 사다리가 물이 일로 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밑에 배수 쪽으로 따로 빠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막혀있는 데가 없죠? 여기 막혀있는 데가 없고 당연히 이렇게 관이 이렇게 계속 순환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쉽죠? 괜찮죠?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플로우미터, 솔밸브, 그다음 뭐 펌프, 열교환기. 항상 우리가 자주 듣던 부품에서 끝나버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엔지니어분이 와서 플로우미터 갈았으니까 15만 5천 원입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으면요, 지금 이게 머신이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잠깐 써도 괜찮을지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지글러 위치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지글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추출할 때 쓰는 지글러도 있고 배관에서 쓰는 지글러도 있어요. 근데 아마 추출하실 때 그 지글러를 말씀을 하겠죠. 대다수는 이제 이쪽에 존재를 하는데 이제 표시는 안 됐어요, 사실 지글러가. 이게 모든 걸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얘네가 펌이 안 된 기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히트 앤 익스체인지 머신에 있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펌프 들어가서 배관 분배 갔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8번으로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8번으로 가서 이쪽으로도 뭐가 가고 이쪽으로도 뭐가 가네. 여기가 스팀 보일러, 즉 보일러에 물을 채워주는 거예요. 8번이 물을 채워주는구나. 근데 사실 그 8번을 열고 닫는 역할은 9번이 하고 있어요. 9번 부품 이름 뭐예요? 오토매틱 필링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이것도 솔밸브네요. 그쵸. 펌프 들어가요. 물 분배하는 데 들어가서
오토매틱 필링 밸브를 통과하면서 보일러로 들어가요. 이게 끝이에요. 머신 포기했어요. 브루잉만 마실게요. 여러분, 커피는 에스프레소예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커피는 펌프, 배관 밸브, 플로우미터, 열교환기, 3A 솔밸브. 스팀 쪽으로 들어가는 건 펌프, 배관 분배, 그다음에 8번이 솔밸브, 급수 밸브, 그다음에 바로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보일러에서 뜨거워진 물이 그쵸. 온수기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온수 쪽으로 나오는 거죠. 온수 쪽으로. 이쪽으로 사실 이게 온수 쪽을 표현을 한 건데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 온수긴 합니다. 이쪽이. 스팀은 일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틀면은 이 위에 있는 수증기가 그렇죠.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만약에 이 구조에서 제가 듀얼 보일러로 만들고 싶어요. 네. 이 모델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일러를 그룹 헤드 쪽에 하나 더 달아야겠죠? 더 달거나 이 열교환기 있는 부분을 빼서 이렇게 보일러가 그냥 하나 만들어진다면은 말 그대로 보일러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면은 열교환기로 안 들어가고 이 플로우미터는 보일러로 들어갈 거고 보일러 들어간 게 헤드로 나오면 되겠죠. 아, 그냥 열교환기를 그냥 떼가지고 보일러 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듀얼 보일러나 다중 보일러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멀티 보일러 구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 있죠. 이 솔밸브 들어가기 직전에 보일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룹 보일러가. 그럼 걔는 열교환기를 통과한 애가 그룹 보일러 들어갔다가 또 헤드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다중 보일러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다중 보일러는 뭐 엄청나게 어렵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기본 열교환기 구조에서 조금 다른 걸 붙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보일러가 열교환기 모델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인디비주얼, 뭐 인디펜던트 모델이에요. 그러면 얘가 똑 뛰어나와서 여기 그룹 보일러가 하나 있을 거고 똑 뛰어져 나와서 그룹 보일러 하나 있겠죠. 열교환기 부분이. 여기 부분이 아니라 보일러로 존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스팀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스팀이 안 되세요? 다이어 돌려보세요. 다이어 혹은 내려보세요. 양쪽이 둘 다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온대요. 그러면 혹시 게이지는 아래쪽 압력 게이지는 몇 바실까요? 압력 게이지는 스팀 보일러가 연결돼 있으니까 현재 스팀 압력이 보이겠죠. 압력 게이지는 2가 넘어가 있어요. 뭐 2, 3 돼 있대요. 일반적으로 스팀 압력은 1.5바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스팀이 안 나온다는 건 여기 일단 스팀이 없다는 거죠. 완드가 막혔다는 게 아닌 이상.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2, 3바 스팀이 안 나와? 보일러에 물이 가득 찼다. 보일러가 스팀을 만들 공간이 없이 물이 차버린 거예요. 만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걸 해결법은 뭐 AS 할 수도 있지만 단적인 해결법은 배수 쪽에 이제 물을 뺄 수가 있는 구조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물을 빼주시면 돼요. 물을 빼주시면 대체적으로는 솔밸브가 한번 작동을 하면서 고쳐집니다. 사용 바로 해도 돼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만수가 되는 경우가 이제 그 밸브가 이렇게 열고 닫다가 찌꺼기가 조그맣게 끼면은 물이 조금씩 계속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온순물을 이제 빼주시면은 물이 빠지고 솔밸브 다시 열어 닫히면서 다시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정상 작동을 해요. 그러면은 출전비를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온수 추출 버튼을 사용을 해서 보일러 물 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스팀 압력이 있으면은 물이 빠질 거예요. 근데 완전히 물이 다 차 있는 경우에는 온수 버튼을 눌러도 물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이 온수가 나오는 원리 자체가 보일러가 있으면은 위에 스팀이 차 있죠. 그럼 스팀은 아래쪽 물을 누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빨대를 하나 꽂아 놓게 되면은 스팀이 물을 누르고 물은 빨대를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나와요. 이게 대체로 많은 머신에서 사용되는 온수에서 나오는 침출수들이에요. 저는 온수 사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열교환기 모델은 이제 온수가 빠져나가면은 뭐 온도 유지가 좀 안 될 수가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는 사실 좀 더 봐서 급수 밸브가 열고 닫히는 일이 많아지려면은 스팀을 사용하는 것보단 온수 밸브를 좀 사용을 해줘야 돼요. 온수 밸브 사용한다는 거는 온수물을 빼준다는 거고 일단 1차적으로 온수물을 빼줬을 때 침출수라는 가정하에서 밸브는 열고 닫히면서 혹시라도 찌꺼기가 껴있다면 재작동을 하면서 찌꺼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대체로는 이 찌꺼기라는 건 스케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일러 내부에 그러니까 경도가 많이 올라가요. 결국에는 이제 물이 계속 담겨지는데 스팀은 생성되고 일부분만 날아간다면은 여기는 굉장히 남은 애들이 많아지겠죠? 이건저건 경도가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는 막 300, 400 이렇게 되고 그래요. 실제로 찍어보시면. 아마 측정기가 있으시다면은 침출식 온수 보일러에서 온수를 빼셔서 거기 경도 한번 측정해 보셔도 좋아요. 온수는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순환을 시켜주시는 게 어떤 그 스케일 문제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물론 이제 너무 많은 양을 뽑으면 안 돼요. 이걸로 뭐 이제 아메리카노가 10원짜리가 이걸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작동을 시켜줘야만 기계가 안정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온수를 계속 사용을 안 해요. 계속 스팀만 써요. 그러면 정말 간헐적으로 급수가 작동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스팀을 쓰다가 급수가 켜졌다 잠겼어요. 근데 하필 찌꺼기가 꼈어요. 그러면 물이 조금씩 차는데 저는 몰라요. 근데 점점점 물은 차오를 거고 어느 순간 만수가 되겠죠. 샤클라스 같은 거를 포터필터 같은 거를 온수를 씻어준다면은 세척 정도로만 사용해 주신다면은 그런 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식음수로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뭐 위생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샷글라스 씻어주는 정도나 포터필터 닦는 것 정도. 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계 AS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러시타임 때 이제 막 12시에서 2시까지 진짜 이 시간만을 위해서 저희 바리스타들이 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대 기계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쵸. 당황스럽고 뭐 불러도 119도 아니니까 뭐 바로 3분 안에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소 몇 시간, 뭐 길면 하루 이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주면은 대처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혹시 그쪽에서 대처법 안내를 해줘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제공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글러랑 플로우미터랑 고장이 생기는 게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포터필터를 일단 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그룹이 같은 양이 세팅된 머신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컵에다가 가능한 한 이제 용량 표시가 되는 거면 좋겠죠. 놓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양쪽에서 물이 동시에 나오죠. 그러면은 두 가지 증상 중 한 가지가 나올 거예요. 고장이라는. 첫 번째, 플로우미터가 고장났다. 그러면은 두 개의 양이 굉장히 상이하게 나오거나 혹은 안 멈추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유량 측정을 하는 부분이 이게 터번이 돌아가는데 얘가 멈췄거나 도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이 부분이 몇 미리 나와야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그냥 못 멈추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혹은 안 돌 수도 있고 혹은 2배 정도 더 돌 수도 있고 2배 정도 적게 돌 수도 있어요. 양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는 플로우미터 고장. 자, 근데 중요한 거 두 번째는 지글러가 고장일 경우에 좀 달라요.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물이 동시에 나올 때 똑같이 100ml 100ml씩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얘는 10초 걸리고 얘는 15초 걸려요. 포터필터 안 꼈는데. 그렇다는 거는 유량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시간당 나오는 유량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안쪽에 지글러가 조금 막혀서 시간당 조금씩 적게 나오게 되는데 플로우미터는 어차피 전체 양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양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다른 거예요. 포터필터 빼시고 양쪽 동시에 눌렀을 때 같은 양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다르다. 지글러 문제입니다. 동시에 눌렀을 때 양이 다르다. 근데 내가 세팅을 해놨는데도 양이 다르다. 그럼 플로우미터 문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아는 게임인가 모르는 게 약인가. 사실 커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지만은 바리스타 분들도 사실 이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보니까 맞아요, 진짜 관심이 없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압력이 바뀌는 모델들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까? 많이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압 추출은 실제 압력인가? 펌프에 걸리는 실제 압력인가? 그렇지가 않은가? 허기 압력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변한 모델들은 대체로 어떤 구조를 쓰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